매주 월요일 직격 토론 책임져 주시는 이재호 전 의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뭐 항상 우리 직격 토론이 이제 두 분이 상대방을 향해 공격성 그 멘트를 날리면서 시작하는 그런 진행이었었는데 예. 오늘은 뭐 꼭 그렇다기보다 지금 박원순 시장 그리고 백선엽 장군 이 조문과 관련해서 또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는 이제 현충원 관련해서 찬반 논란이 매우 뜨거워요.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뜨겁고 해서 그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순 시장에 관해서는 뭐 마땅히 조문해야 한다. 고소인에 대한 인권 보호도 소중하지만 고인에 대한 애도는 또 애도대로 해야 한다. 이런 주장과 귀책 사유가 명백하게 있는 또 공무상의 어떤 순직도 아닌데 세금을 써가면서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는 게 과연 옳으냐. 이런 두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저는 입장으로 뭐 개인적 입장일 수도 있고 일단은 무죄 추정의 원칙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이게 밝혀지기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피의자 이제 고소당한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예. 뭐 그렇긴 하지만 그 고소 사실 아니면 피해 사실이 확정이 안 됐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장례도 안 되고 가면 안 되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좀 섣부른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그 말은 일리가 있어요. 뭐 순직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장 뭐 그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예. 일단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의 많은 인생을 좀 봐서 일단은 다 하고 나중에 뭐 밝힐 게 있으면 밝히는 그게 좀 인간적 도리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정의당에 뭐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걸 굳이 공식적으로 안 간다. 안 가면 되잖아요. 말 안 하고. 안 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아요. 이게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박 시장의 그 행동을 떠나가지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은 국민들 또 많은 정의당 지지자들이 좀 받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저도 죽음에 대해는 애도하는 것이 나는 그게 옳다고 봅니다. 그게 뭐 물론 이런저런 이유로 애도 조문을 하러 가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그분들은 그분들의 가치관이겠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소위 그 기륭사의 그렇죠. 예법으로 보면 죽음은 죽음대로 애도를 하는 것이 예. 난 그게 상식에 합하지 않느냐 예. 그렇게 보고 이제 그런데 또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의뢰 가는 게 더 좋잖아요. 뭐 저 사람 예. 죽었는데 예. 뭐 굳이 인연이 없는 사람들에 뭐 안 가면 그만이지만은 가셨습니까? 저는 내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아. 내가 5번째 감옥을 살 때 그때 박 시장이 조영래 변호사 조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영래 변호사가 이제 내 담당 변호인을 했기 때문에 그때 같이 법정에 늘 오고 해서 저로서는 뭐 그 어려울 때 변호사 해줬으니까 예. 인연이잖아요. 저는 뭐 당연히 갔는데 조문은 그런데 다만 이제 서울특별시장으로 예. 그거는 조금 의견이 있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밖에서 이제 본인 스스로 그나마 자살을 했잖아요. 이게 뭐 사고사도 아니고 업무상 준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자살한 건데 그걸 서울시장으로 하느냐 가족자로 하느냐 이 두 개를 놓고 보면 네. 저는 그 점은 가족자로 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 저는 생각이 그래요. 네.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밖에서 죽으면 객사라 그래서 집을 시선을 안으로 안 들어오는 풍습이 있거든요. 바깥에서 죽으면 예. 장례식장을 안 차리거든요. 그런 꼭 뭐 그런 풍습이 아니라도 과공은 비례라고 박 시장의 죽음을 애도하는 건 난 뭐 좋은데 장례를 서울시장으로 하는 거는 뭐 과공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거는 뭐 이 성추행 피소 그 건 때문이 아니라 그건 관계없이 그거 관계없이 관계없이 그러니까 업무상 순직이나 이런 것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 내용과 뭐 왜 죽었냐 그 관계없이 네, 예, 네. 업무상으로 뭐 사고사든지 업무상
그것도 아닌데 과로사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게 뭐 어떻게 무조건 서울시장으로 해야 된다, 뭐 국장으로 해야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장례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하면 거기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건데 맞습니다. 순직이 된다면 뭐 이론의 여지가 없겠죠. 그렇죠. 서울시장을 하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네. 어차피 그렇게 결정이 좀 됐던 거면 글쎄 또 인간적 도리 얘기 오늘 자꾸 인간적 도리만 얘기하는데 굳이 이게 11일 걸 일이냐? 예, 저는 그게 자꾸 마음이 아파요. 이거 어떻게 결정이 났는데 나중에 뭐 또 따지면 또 될 문제이기도 한데 지금 발의를 이제 오늘 발의했지만 네. 그렇게 장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어서 하면 되느냐고 어떤 쪽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이게 과연 맞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드네요. 저는 소송 가처분 신청까지 한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좀 저도 그거는 과했다? 좀 너무 나갔다고 보고 그건 너무 나갔다고 보고 지금 그 변호사님 말씀대로 일단 뭐 서울시장으로 정했으면 장례는 치러 놓고 나도 해도 되는데 장례 기간 중에 그 문제를 정치 쟁점으로 하는 거는 좀 너무 나간 건 있는데 그러나 또 일부에서 이야기하듯이 서울시장으로 하는 것도 오히려 고인에 대한 저 과거이다 이런 이야기도 그것도 뭐 무시할 수는 없는 이야기죠. 예. 뭐 두 분 생각에 차이가 있지만 거리가 아주 멀게 느껴지진 않네요. 오늘은 적어도. 예, 예. 그 다음 주제로 가봅시다. 그럼 예.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 현충원 안장 대상이에요. 예. 그런데 동작동 국립묘지 현충원의 장군묘역이 꽉 찼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는 대전 현충원 장군묘역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동작동 서울에 있는 국립현충원 묘역으로 모셔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정의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대전 현충원도 안 된다. 네. 친일 행적 또 독립군들을 때려잡은 그런 행적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또 엇갈리고 있거든요. 네, 백선엽 장군은 뭐 거기도 저도 조문을 갔다 왔는데 어차피 현충원에 서울이든 대전이든 장군묘역에 가게 돼 있잖아요. 예. 예? 그 제가 설명했듯이 그러니까요. 예. 장군묘역 대상자인데 그러면 현충원 서울이 안에 찼으니 대전이에요. 현충원 안에 장군묘역이 있는데 현충원 가는 건 그건 뭐 여지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서울 아니고 왜 대전으로 갔느냐 이 문제잖아요. 근데 보훈처 이야기는 서울 장군묘역에 진짜 자리가 없다는 거고 예. 또 유족들도 대전 현충원으로 가는 거 뭐 동의했다고 그러고 예. 하니까 뭐 일단 대전도 국립현충원인데 일단 그거는 뭐 유족들이 동의하는 게 제일 우선이니까 예. 유족이 동의하고 하니까 그건 뭐 큰 문제가 아닌데 시비를 걸 게 아닌데 네. 다만 정말로 서울 현충원에 터가 없어서 간 건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막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정치적 이유로 그냥 대전으로 간 건지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될 거예요. 예. 조금만 더 제가 예. 배경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과거 정부 시절에 백선엽 장군 동작동 장군묘역에 자리가 없지만 과거 정부 시절에 대통령이 동작동으로 모시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가 했어요. 있다는 네.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장군묘역이 아니라도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약속을 저 과거 정부의 대통령이 했는데 왜 이행 안 하느냐 뭐 이런 논리가 있었거든요.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꼭 장군묘역에 묘세해야 되느냐 아니면 서울 현충원에 어디라도 묘세해야 예, 되느냐. 예. 근데 물론 장군묘역에 묘터가 없겠죠. 그러나 백선엽 장군 한 분 모실 정도의 터는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겠죠. 글쎄 그런 얘기입니다. 예, 만들 수도 미래통합당 있겠죠. 주장은 예,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걸 대전으로 간 거는 과거의 친일 행정 논란을 의식해서 정부가 일부러 대전으로 보낸 것 아니냐. 이제 그런 것이 오해를 낳고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예. 일단은 이거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고요. 파묘법 관련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뭐 생각은 똑같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다 할까 다 부동의 영웅 맞아요. 한국 전쟁 당시에 그 부분도 있고 또 간도 특설 때 장교 활동을 해가지고 만주에서 뭐 한인들
학살했는데 그것도 기여를 했고 예. 기여라 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걸 두 가지 다 했기 때문에 그 역사적 사실 두 가지 중에 하나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또 친일 사전에 다 기재가 됐고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뭐 이렇게 표지석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행적을 했다라고 한다든지 근데 지금 단계에서 뭐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예. 못 하겠지만 추후라도 그게 가능하다면 예, 우리 후손들의 역사의식을 위해서라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잘했던 점은 잘했던 그래서 대로. 그러니까 박지원 변호사는 대전 현충원도 가서는 안 된다는 식의 주장은 아니네요. 지금 법상으로는 뭐 갈 수 있는 거니까. 예. 그 장군 굳이 묘역이니까 뭐. 없는 자리 만들 필요는 없고 대전 현충원에 지금 장군들 다 들어가고 있기 예. 때문에 장군 묘역이니까 그건 뭐 네. 어차피 장군들 글로 가게 돼 있는 예, 거니까. 예. 그런데 그 점은 난 이것도 박원순 시장의 죽음도 과도하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듯이 네. 백선엽 장군의 죽음도 너무 정치적으로 나는 예민하게 반응할 게 아니다. 서울 현충원에 땅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그 안장을 하고 정말로 문제가 된다면 비석에 1억을 쓸 때 네. 일제 때 1억은 빼풀고 6.25 이후 1억만 쓰지 말고 1941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941년 만주 저 관도 특설 관도 때 특설 때 군관학교 토벌 나왔다. 때, 토벌 때. 뭐 그거 예. 이제 그러니까 일제 때 젊은 시절에 1억도 비석에 쓰고 예. 그다음 6.25 때 영웅적인 그 비석도 쓰고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그걸 그 일제 때 건 일제 때 거고 또 6.25 이후에 한국 저의 전제 기항은 기한 거대로 하고 그렇게 이걸 분리를 해서 해야지 뭐 6.25 것 때문에 일제 때 거를 너무 내세워도 안 되고 또 일제 때 것 때문에 또 6.25를 너무 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예. 공 때문에 과를 덮어도 안 되고 과 때문에 공을 덮어도 안 되고 표지석에다 같이 쓰면 되잖아요. 형 21년 태어나서 뭐 쭉 이제 이렇게 그 예. 비석에다가 그냥 경력 사항으로 쓰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표식이 좀 지금 돼야 됩니다. 국립묘지법 관련 개정안이 제출된 것에 의하면 친일 인명 사전에 등재되고 친일 인사로 그 판명이 된 사람들에 한해서는 현재 그 묘역에다가 별도의 표지석을 세워서 표식, 예. 이와 같은 친일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별도로 하자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유족들이 나가라. 파묘를 해가라. 이런 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법은 개정안은 나올 수가 있는데 거기 동의하세요? 그 법이 그건 뭐 별도의 표지석, 친일 행적 별도 표지석. 아, 조금 다르죠, 그게. 이걸 뭔다 모르시는 그건 것 좀 같은데. 그거는 뭐 셉니까 좀? 그런데 그 개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거예요. 예, 지금 개정안이 모르죠, 그거는.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몰라도 물론 지금은 여당이 과반수가 넘었으니까 그러나 여당도 그걸 국민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재호 전 의원은 아무튼 그건- 경력 사항을 다 쓰는 것까지는 동의할 수 있으나 예. 별도 이 친일 표지석은 좀 문제다. 그건 좀 곤란해. 박준 근데 변호사는. 그런 얘기 안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왜 이 표지석 아니, 비석이 보입니까 그게? 아니 그러지 않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해 줘야지요 그래 후손들한테. 그게 표지석에다가 우리가 쓰면 1900 몇 년생 쭉 나오지만은 네. 1900 몇 년생 해놓고 중간에 또 다 띄워뿌리고 나중에 잘한 것만 쓰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예 비석에다가 그쪽에 있는 사람 빨가 해가지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예를 그걸 들어서 빨갛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표시를 현충원에 해준다면 현충원에 모셔놨는데 안장했는데 그 현충원 안에서 비석을 또 따로 표지석을 만들고 그거는 좀 어긋나고 뭐 전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거는 뭐 같은 비석 안에다 경력상을 쓰는 거는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잘 안 보이니까 그런 안 거고 보이긴 결국 저희 하는 게 뭐 저도 공감을 하면 지금 당장 뭐 예. 돌아가신 분 백선엽 장군을 예컨대 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음. 현행법하고 맞지 않으니까 예. 그렇지만 추후에 개정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알겠습니다. 뭔가는 필요하지 않나 자, 우선들 위해서 오늘 직격 토론에서 박원순 시장, 백선엽 장군 두 그 죽음 그리고 장례 또 안장 관련된 논의 조금 해봤는데 평상시 이재호 전 의원과 박지원 변호사가 아주 극렬히 대립하던 거에 비하면
두 건 모두 과도하게 정치적 의미 부여하지 말자. 그래서 이렇게 네. 제작진이 이게 공격 주제를 안 주신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같이, 죽음 앞에서는 그러니까 같이 논의해보자는 거였고요. 예. 과도한 정치화 좀 경계하자. 그렇습니다. 두 분이 예. 거기에는 맞아요. 동의하시는 예.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시간 뭐 많지 않습니다만은 공수처 박지훈 변호사 네. 지금 법상은 15일 날 출범인데 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 거의 시간은 못 지킵니다. 못 지키죠. 못 15일 내일 지키지만 모레인데. 오늘 공수처 여당에서 후보위원을 추천했는데 그랬다 또 한 분은 다시 또 재추천한다고 그래요. 문제가 돼가지고 예. 또 사임을 해버렸어요. 사퇴를 해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야당이 협조가 없으면 야당이 2명을 이제 미래통합당이 2명을 추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톱니바퀴 이어듯이 진행이 안 될 겁니다. 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거 진행을 하려면 야당의 의견을 이제 구하거나 야당의 의견 구하려면 야당은 사실 당론 자체 공천 반대거든요. 그럼 뭔가 큰 어떤 딜을 해줘야 네. 됩니다. 네. 뭐 국정조사라든지 예. 그게 첫 번째고 그게 안 된다면 일전에 당 대표가 언급했던 특별한 방법 법을 있죠. 개정해서 백혈안 법안으로 네. 통과를 시켜서 그 법 개정한 다음에 이렇게 상임 다른 후보. 저한테 후보 추천시키는 예. 그런 방법인데 둘 다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둘 다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안개 같아요. 그림이 안 예, 보입니다. 공수처는 15일 안에 출범하긴 틀렸거든요. 틀렸습니다. 그건 안 네. 됩니다. 또 오늘 그 여당이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초대 공수처장 추천하는 그 추천위원을 그 검증도 안 하고 그냥 덜러당 추천해 나갔고 그것도 또 한 여당으로서 또 실책이고 추천된 한 분이 그 N번방 조주빈 그렇습니다. 예. 공범 예, 강모 N번방. 씨를 변호한 것으로 예. 알려져서 사퇴했죠. 근데 이 예. 얘기는 제가 좀 하고 싶어요. 그거 왜 박 변호사처럼 유능한 분도 있는데 왜 엉뚱한 사람을 추천해? 아니 저는 아니고 예. 변호사라면 참 저 두려운데요. 뭐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변호할 수 변호를 있다. 해야 돼야 되거든요. 또 모든 사람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걸 갖고 그냥 뭐 아직 정확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막 몰아붙이는 거는 좀 변호사가 좀 해야 될 일인데 이거 아니, 이래 그건 요거들 이런 거죠. 얻는 게 변호사가 누구라도 변호할 수 있죠. 네. 살인자도 변호할 수 있는 해야 거고 되고요. 강도도 예. 변호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을 공적 자리에 위원으로. 추천 안 가면 별개의 문제지. 별개죠.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변호사가 돈 받고 변호하는데 뭐 자기 변호 알겠습니다. 선정하는 거야. 뭐 그거는 뭐 누가 정도 받겠어요? 하고 알겠습니다. 공수처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야당하고 협상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개원 협상할 때 못한 게 예, 있잖아요. 예. 그걸 놓고 아마 야당하고 협상이 있어야지. 왜냐하면 야당은 법 통과할 때부터 일관되게 반대해 왔잖아요. 네. 그리고 그 공수처 때문에 또 그 기소된 사람들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그냥 현행 법대로 통과시켜주긴 어려울 테니까 네. 그렇다고 여당이 단독으로 법을 또 개정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이야기고. 그러나 아마 공수처장 추천권, 공수처장 추천위원권을 놓고 야당과 별도의 아마 협상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국정조사 같아요. 예. 원하는 국정조사들 많이 들어줘야 야당 되잖아요. 요구를 뭐 받아들이면서 국정조사를 그렇게 듣든지 협조를 끌어낸다. 협조를 이끌어내는 거 뭐 방법이. 협상이 있어야 될 거예요. 네. 지금으로선 오리무중입니다. 그리고 뭐 보이지가 않아요. 안개도 보통 안개가 아닙니다. 한 두 개 뭐 저 윤미향 건이나 몇 개 건, 한두 개 건 국정조사 들어줘야 될 거예요. 자, 이재호 전 의원, 박지훈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